네, 안녕하세요. 서울정보처리학원 김준혁 강사입니다. 계약금 분계 첫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금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선급금과 두 번째로는 선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계약금 분계의 핵심은 뭐냐면 내 돈을 기점으로 내 현금 통장이 이제 들어왔냐 나갔냐를 기점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현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현금이 대변으로 가고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차변으로 분계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현금이 나갔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대변에 현금 계정 과목을 적어줄 겁니다. 두 번째로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차변 쪽에 현금이라고 적어줄 겁니다. 그럼 저희가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건을 아직 받지는 않고 계약의 목적상에서 주거나 받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계약이 끝나면 그 계약금은 이제 먼저 주거나 받은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죠. 자, 우선은 이렇게 돈이 나가고 들어왔냐를 먼저 판단을 해보았고요. 이제 이에 따른 분계가 들어갈 건데 저희가 돈이 나간 걸 기점으로 하면요. 계약금이니까 먼저 선자가 붙겠죠. 선. 먼저 지금은 내가 입금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입금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상대방에게 보냈다라고 했어요.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기를 해줄 겁니다. 내가 현금을 받은 입장, 저희가 받았다를 수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면요. 반대쪽에 선수금 계정 과목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선급금과 선수금, 즉 계약금의 분계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면요.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왜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냐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선수금이 부채인 이유는 내가 먼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방 타인에게 물건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급자가 붙으면 자산, 선수자가 붙으면 부채라는 걸 반드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한번 봐봤을 때 저희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선급금 분기를 진행을 했고 두 번째로 선수금 분기를 진행했죠. 저는 이렇게 첫 번째 분기를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볼 거냐면요. 구매자의 입장에서의 분기로 볼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입 시의 계약금이 되겠죠. 저희가 물건을 먼저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계약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돈을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나한테 돈이 먼저 들어온 입장은요. 이 친구는 판매자 입장이고요. 다음에 매출 시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내가 실제로 물건을 팔 건데 제가 물건을 팔 건데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럼 난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물건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선급금과 선수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있어야 될 계정 과목이 아니죠. 이에 대한 분계는 저희가 2번 파트 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건 내 돈이 들어왔냐 나갔냐. 돈이 나가면 내가 먼저 입금을 보낸 거기 때문에 반대 계정에 선급금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나한테 돈이 먼저 들어왔을 경우엔 반대쪽 계정 과목에 선수금이라고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선은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8월 10일 보혜산업에 상품 300만 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내연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차변 쪽에 현금이고요. 현금의 금액은 30만 원이 기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잘 생각해보면 저희가 먼저 금액을
수금을 한 거죠. 그럼 반대쪽 계정 과목엔 저희가 선수금으로 30만 원으로 분개해 주신 다음에 선수금 계정 과목에 제가 보혜산업이라고 계정 거래처도 걸어주시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2번 볼게요. 10월 28일 거래처 독도건강에서 상품 800만 원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고요. 10%의 계약금을 당좌수표로 발행해서 지급하대요. 그러면 당좌수표로 발행해서 지급을 했다는 건 내 당좌예금 통장에서 수표를 직접 발행해서 내보냈다는 거죠. 그럼 대변 쪽의 계정 과목은 저희가 당좌예금으로 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10%죠. 800만 원의 10%이기 때문에 80만 원으로 분기가 됩니다. 다음 저희 돈이 먼저 지금 입금이 된 거죠. 그럼 반대쪽 차변에 저희는 계정 과목을 먼저 입금했으니까 급금으로 80만 원 분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선급금에는 이제 독도 건강이라는 거래처까지 걸어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10월 10일 지혜상사에 상품 200만 원을 판매하기로 판매를 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이 들어온 거죠. 차변 쪽에 현금 그러니까 20만 원 10%를 받았습니다. 다음 대변 쪽에는 이제 감 좀 잡히시죠? 먼저 수금을 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수금 20만 원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선수금에는 저희가 지혜상사라고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이거 조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별표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8월 31일 한라상사는 소유한 창고를 주 동윤전자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일에 주 동윤전자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고, 그러니까 타인이 발행한 동윤전자가 발행한 이제 수표를 받았습니다. 잔금은 임대를 개시하는 다음에 1월 1일에 받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8월 31일자에 잘 보니까 이제 임대 보증금을 지급한 게 되는데요. 자, 잔금은 임대를 개시하는 다음에 1월 1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봤더니 아직 실제로 임대가 개시되지 않았어요. 내가 실제로 여기 있는 창고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럼 결국에 어떤 것만 한 거냐면 저희는 계약만 하고 온 겁니다. 이 계약이 풀리는 건 실제 1월 1일에 풀리겠죠. 그럼 분기하실 때 차변 쪽에 동윤전자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계정 과목으로는 현금, 임대보증금의 10%이기 때문에 금액은 3천만 원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보증금이 3억이고 계약금이 3천이 나오죠. 다음 대변 쪽 계정 과목으로는 먼저 받았죠. 수금한 겁니다. 선수금 3천만 원으로 분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선수금에는 동윤전자라는 거래처까지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오답으로 많이 찍으셨던 게 이 부분인데 뭐였냐면은 임대보증금을 쓰세요. 임대보증금을 써버리는 경우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어떤 걸 잘 봐주셔야 되냐면 일자리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8월 31일에 돈을 지급했는데 실제 쓰는 날은 다음에 1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분기 네 문제가 끝났고요. 오늘 뭐 계약금 분기는 정말 간단하죠. 자주 실수하시는 건 요겁니다. 저희가 선급금, 뭔가 돈이 나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선급금을 대변에 적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니죠. 선수금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선수금을 차변에 적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것도 아니죠.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계약금의 요건은요. 돈의 흐름이에요. 돈이 들어왔냐 나갔냐를 먼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현금이 나가면은 먼저 입금한 거기 때문에 반대쪽에다가 선급금이라는 권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현금이 나한테 들어온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줘야 되는 의무로 반대쪽에 선수금이라고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첫 번째 계약금 파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